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남다른 진로를 위해서 고민 중인 10대들을 위한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KBH 한국생활건강에서 3분기에 부문별로 신입과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법무, 총무, 재무, 그리고 회계 등 각 부서별로 모든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마다 원하는 조건과 우대사항이 다릅니다. 꼭 채용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가능 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덕지산업에서는 산업용 펌프 수리 정비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할 신입과 경력사원을 채용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한데요. 기계정비 기능사 자격증이나 운전 가능자의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기흥 영업소고요. 7월 29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에서 차량 미니 서초 AS 경력직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자동차의 도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해당 경력과 또 자동차 도장 자격증은 필수 사항입니다. 특히 자동차 계열 학과를 전공한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7월 22일 자정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스핀공학 물리연구팀의 인턴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공계 졸업자 또는 하반기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한데요. 질소 충전과 헬륨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가스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전기 분야 전공자의 경우 우대를 하고 있고요.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가 많으므로 꼭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는요. 강승구쌤, 고종필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승구쌤과 함께 또 고종필 선생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 모셔봤는데요. 자, 두 분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쌤 그리고 이석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승구쌤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매번 저희가 방송을 네, 할 때마다 그렇죠. 실존하는 인물이냐 아니다 네. 뭐 이런 말도 들었었고 또 매번 그 석진이를 이렇게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오셨습니다. 뭐 승우쌤은 저희가 인사를 매주 나누고 있으니까 네. 이석진 기자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네,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와 특수화고등학교와 회사 그리고 특수화고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특수화고를 졸업한 학생들과 재학생 이런 모든 관계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특성화고 신문의 이석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 신문이니까 그 강승구 쌤의 2인 기업 중에 네. 나머지 1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네. 위대한 2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물론 1인 기업들도 위대하십니다. 하지만 네. 저희는 괜히 위대한 게 아니고 석진이가 네. 우리 이석진 기자가 예. 오늘은 공적인 자리니까 석진이라고 하지 않고 이석진 기자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오늘 방송 중에 석진아라고 하면 제가 안 됩니다. 밑에서 대추차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네. 오늘 또 뭐 종필쌤이 원래 좀 이렇게 일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또 이석진 기자님을 모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명밖에 없어요, 회사에. 그래서 누가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주변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특성화고들 선생님을 제외하면 네. 고종필 쌤이랑 우리 이석진 기자인데 뭐 나중에 우리 조서연 MC도 나중에 특성화고 잘 아시니까 할 수 네.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석진 기자를 제가 오늘 선택을 해서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원래 강승구 쌤 혼자 나오신 줄 알았는데 네. 종필 쌤이 가시면서 그렇게 불안해하셨다고. 엄청 불안했죠. 네, 자기 제가 자리를 진짜 뺏길까봐. 네, 우리 고종필 쌤이 지금 다음 주도 못 나오세요, 사정 때문에. 그러면서 가시면서
나 이러다가 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석진이가 대항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석진 기자님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였죠. 자기소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시간이 부족했어요. 매번 이렇게 분량이 늘어나고 있는 마지막으로 오늘 또 자기소개서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짚어보죠? 일단은 입사 후 포부 부분인데요. 일단 입사 후 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근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지원 동기를 했잖아요. 네. 이 지원 동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입사 후 포부도 사실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연계가 된 건가요? 연계가 충분히 많이 되는. 근데 보통 자기소개서 쓸 때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가 따로 있는 데가 있고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같이 쓰라는 데가 또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계가 돼야 돼서 만약에 오늘 거를 보시고 반드시 지난주 것도 다시 보기로 봐주시면 제발. 도움이 좀 네. 제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사 후 포부 같은 게요. 사실 역시 지원 동기만큼이나 애매한 항목입니다. 뭐 입사 후 포부 뭐 둥글둥글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뭐 이 회사에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보다 좀 자신감도 어필을 해야 될 테고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이 기업이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바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 네가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다고? 이 지원자인 너도 우리 회사의 비전을 보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보고 지원을 한 거잖아. 그럼 우리도 반대로 우리 지원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얼마나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사람인가요? 당신은 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할 건가요?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비전을 보고 당신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또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나를 한 번 더 뭐 우리의 장단점을 어필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소서에. 그렇죠. 이 입사 후 포부에서도 나를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 자기소개서 중에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를 최대한 어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우리 이석진 기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리액션을 하고 있어요. 리액션을 하고 있는데. 교육시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석진 기자, 이 예. 입사 후 포부 항목도 회사마다 요구하는 유형이나 형식 같은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회사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나 항목을 앞으로 고민하시고 작성을 해 나가셔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여러분들의 입사 후 포부는 어떻고 내가 앞으로 어떤 성장을 해서 어떤 인원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그 충분하게 생각된 시간이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이제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됐을 때 그 간절함이 진정성으로 바뀌어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도 많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뭐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좀 나눌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첫째로 회사에 와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몇 년 뒤에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는 결국에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인원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며 그런 성장이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준비생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까다롭고 쓰기 힘든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일까요? 쌤? 우리 이석진 기자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네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예. 아니 되게 그래요. 긴장하고 네. 계셔. 이석진 기자보다 네. 강승우 쌤이 제가, 더 막 예. 이렇게 하고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 지금. 아무튼 자, 입사 후 포부는 일단 작성하는 방식은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작성하세요 하면은 좀 여러분 작성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몇 개 들어줄게요. 저는 입사 후 포부 작성하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 또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에 답변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걸 작성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곳에 도움을 주고 싶은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그냥 되게 순식간에 작성되진 않거든요.
충분하게 일단 고민을 해본 상태에서 작성을 하시고 요게 답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그럼 나는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하게 될 일을 통해서 어떤 곳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이제 고민하는 데만 해도 거의 2박 3일, 6박 7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완성을 시키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하게 될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예. 자, 여기까지 썼죠. 그러면 회사에는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답을 하게 되면요. 상당히 심도 있는 심도 질문입니다. 있습니다. 예, 원래 입사업 포부 엄청 심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성하게 되면 입사업 포부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뼈대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예시를 이제 이것들을 작성한 학생의 예시를 몇 가지 한번 들려줄 텐데 네. 이 친구는 자동차 분야예요. 나는 어떤 사람 또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가? 일단 첫 번째, 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게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냐였어요. 두 번째, 나는 어떤 것에 도움을 주고 싶은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예. 19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 직접 작성을 한 걸 토대로 네, 쓰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와. 이걸 얼마 전에 아마 자기소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예시를 간단히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거를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게 될 일을 통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친구는 사람들이 제때 자동차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네 번째,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게 될 일을 통해서 어떤 곳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도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다. 본인의 점검을 통해서.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하게 될 일을 통해서 사람을 돕고 어떤 곳에 도움을 주면 회사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일단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고 그로 인해 회사의 인지도와 회사의 매출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했거든요. 예. 이 친구 이거 고민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같이 고민을 해주면서 첨삭을 한 부분인데 이 친구가 만든 이제 입사업 후보를 최종적으로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네. 자, 자동차 정비는 단순히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 정비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며 더 나아가 운전자의 가정까지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때요? 여기만 들어도 뭔가 소름이 돋죠? 그렇죠. 자, 고객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취득했고 입사 후 3년 이내로 자동차 관련 기능사 2개, 5년에는 자동차 관련 산업기사를 1개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 고객들이 서비스에 감동하실 수 있도록 고객의 생일은 물론 고객별 리스트를 만들어 우리 정비소가 아니면 안 되도록 정비는 물론 고객 만족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우리 연합정비소는 다른 정비소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성실히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당연히 합격했겠죠? 예, 당연히 합격했습니다. 예, 진짜 정비소에서 일하고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예, 와. 고3이에요. 고3. 이 친구가. 진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예시에 불과하긴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또 참고를 하면서 충분히 참고할 수 예,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런 답안을 쓸 수 있는구나라고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자기소개서 저희가 긴 시간에 걸쳐서 길었죠. 예, 긴 장시간에 걸쳐서 다 짚어봤는데요. 정말 뭐 쌤들의 노하우를 대방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콕 좀 짚어서 정말 이것만은 다 잊어도 아니,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게 있으면 좀 쌤들이 한번 픽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정리해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요 대졸 취업자들과 다르게 그게 19살 때 와요. 네. 근데 빠른 친구들은 17살 때부터 준비를 하죠.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 물론 빨리 준비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빨리 왔기 때문에 빨리 온 만큼 더 꼭꼭 채워서 더 알차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뭐 지원 동기, 장단점, 성장 배경 뭐 이런 거는요 어느 회사를 가도 다 쓸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막상 닥쳤을 때 쓰지 말고 평소에 계속해서 아까 뭐 본인에게 질문도 좀 해보시고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게 큰 틀이라도 좀 지어 놓는 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급하게 막 시간 막 초재기 하면서 이렇게 좀 조급하게 쓰지 말고 하면 얼마나 시간도 에너지도 좀 절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고쌤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아유, 보고 계시죠? 예. 자, 그럼 이석진 기자님께서 또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런 얘기 고쌤도 좋아하시는데 저도 그런 얘기 참 좋아하는데요. 질투해? 질투하는 거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림픽 시즌 때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그 시즌에만 과연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아니죠. 예, 아니죠. 네. 예, 운동은 그 시즌 시작하기 전 뭐 2년, 3년 전부터 열심히 예.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이뤄내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취업 시즌이 다가왔다고 이제 자기소개 써야 돼. 이제 면접 준비해야 돼. 이렇게 미리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꾸준히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분명 이번 방학 때 앞으로 다가올 고졸 취업을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제 진짜 여름 방학이거든요. 고등학생들 여름 방학 시작했나요? 아직이요. 아직 이번 아니죠. 주에 지금 거의. 기말고사 기간이죠. 끝난 학교가 더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이제 뭐 여름 방학이 코앞인데 사실 이 기간이 저도 사실 뭐 그 시기에 방학을 정말 놀고 알차게 싶죠. 쓰진 못했지만 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우리 더 여기서 이석진 기자 말한 것도 맞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완성을 나는 해보자. 5일 만에 완성을 해보겠다. 오. 항목이 총 5개가 있잖아요, 보통. 5일 완성. 하루에 여러분들은 솔직히 뭐 알바도 다니고 부모님이랑 같이 마트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항목 하나씩 하나만 완성하겠다는 각오로 5일 동안 그냥 자기소개서 대략적인 걸 만들어 보는 거죠. 한 번도 완성 안 시켜보셨잖아요. 이번에 한번 완성을 시켜보고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연합뉴스 관계자님들이 직업방송 관계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방학 기간 동안 특성화고 진로 수업 정주행 하십시오. 야, 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네요. 예, 웹툰 정주행 하지 말고 예, 예. 그것도 하고 맞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 남는 시간에 웹툰을 정주행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기 귀찮나요? 특성화고 신문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링크 다 모아놨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방학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콕 네. 집어서 또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이 방학이 이게 정말 짧아요. 특히 여름 방학 정말 짧습니다. 거의 그러니까요. 3주면 다 끝나가는데 네. 수시 원서 접수가 2달 남았습니다.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근데 지금 최근에 3학년들 특성화 강의를 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수시 접수가 2달 남았죠? 혹시 대학교 정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럼 과는 정하셨어요? 아니요. 원서 접수가 2달 남았는데 과를 안 정해놨어요, 이 친구가. 그럼 이 친구들은요,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가잖아요. 네. 선생님들은 이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과를 안 정했거든. 그럼 이 친구들은 또 선생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대학 상담하려고 취업부장님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은근히 취업으로 설득한다. 아니, 그 선생님들은 설득한 게 아니고요. 해줄 말이 이왕 없는 건데. 왔으니까 취업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 왜 그러세요? 왜 나의 꿈을 짓밟으려고 하시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과를 안 정했잖아. 그러지 마세요. 나의 꿈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상황극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과 선택을 할 때 네. 선생님과 좀 의논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의논해 볼 수 네. 있죠. 그 선생님들 물론 인문계에 비해서 학과에 대한 거를 많이 잘 모르세요. 솔직히 인문계 담임 선생님들은 다양한 학과를 조사를 많이 고3 선생님들이 인문계에서 제일 부담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특성화고등학교도 고3 선생님들 부담 많으시죠? 왜요? 취업 쪽이니까. 근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 입시 쪽에는 약간 선생님들이 예.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대학 정보 안 준다고 선생님들이랑 날 세우고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격려해주고 싶어요. 혼자 알아보거든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요번에 2달 남았으니까요.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알바하고 남는 시간에
대학교 대입 정보 포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뭐 네이버, 솔직히 네이버도 다 보진 마시고요. 걸러서 보세요. 걸러서 보시고 뭐 학과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이 뭐구만. 역시 난 다 조사를 했어. 이게 끝이 아니라 학과 조사를 하게 되면요. 네. 그 과를 졸업했을 때 어느 분야에 취업하는지까지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취업 분야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직업이 무슨 일을 하냐. 그럼 사실 평생 계획표를 네. 짜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 대학교는요. 대학교를 갈 마음이라면요. 물론 특성화고에서 취업하는 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교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취업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역량을 쌓아서. 그러면 내가 어떤 역량을 쌓기 위해 이 대학을 들어갈 건지에 대한 그런 왜라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요. 내가 이 대학을 왜 가야 되지? 이 과를 내가 왜 선택해야 되지? 충분히 그런 인생 전체의 고민이 맞는 거죠. 전체의 고민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인생을 위해서 취업할 것에 취업을 하는 거니까. 예. 이 대학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대학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요. 이 고쌤이 아마 8월 달 중에 수시 특집으로 아마 방송을 몇 주 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본방 사수에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니까요.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참 중요한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석진 기자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 어떤 걸 좀 하기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1000번을 강조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마법의 단어가 있는데요.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직무조사. 역시 네, 대본 봤습니다. 예. 일단 직무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직무조사는 진짜 1000번을 강조해도 아깝지가 않은 시간입니다. 일단 직무조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단 일주일이라도 회사에서 인턴십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기회를 만약에 본인 스스로 얻을 수 없다면 학교 취업부나 과 사무실에 가게 되면 학교랑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 1시간이라도 내가 원하는 분야의 직무를 조사해보는 시간을 꼭 갖는 게 방학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한 선배를 만나서 조언을 들어라 라고 강력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나운서님 저희 혹시 시험에 답을 미리 알려준다면 네. 답을 외우시겠죠? 그렇죠.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 분야에 있어서 답을 미리 알고 있고 그 답을 맞춰가지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 선배님들이시거든요. 이런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들어서 답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들 좀 성공적인 방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요. 한국 직업 방송에 들어오셔서 그 검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직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약 2,600개의 영상이 네. 있습니다. 하루에 10개씩 봐도 방학 동안 다 못 볼 것 같거든요. 예.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그거 이석진 제대로 기자님 되네. 제가 보는데 옆에서 보는데 표정이 정말 다양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표정을 보는 재미로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이거 외에도 네. 이 방학 때는 그 특히나 좀 여유가 많으니까요. 네. 다른 것보다도 그 자격증 같은 거 따놓기 참 좋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아까 이석진이 방학 기간 중에 일주일이라도 회사 인턴십 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근데 이런 걸 하는 학교를 알고 있거든요. 강원도 춘천에 네. 춘천 한샘고등학교라고 있어요. 한샘고등학교. 이름만 들으면 인문계 같죠? 예. 하지만 특성화고입니다. 왠지 이 가구가 학- 생각나기도 하고. 네, 그죠, 한샘. 이 학교에 화장품 응용과에 주원철 부장님이라고 계세요. 네. 자, 이분이랑 저랑 엄청 친한데, 자, 이 과에서는요 방학 기간 동안에 학교랑 연결된 취업처에 아이들이 직접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끔 연결을 시켜줘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많거든요. 예. 다양한 학교들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샘고등학교. 한샘고등학교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자격증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너무 중요해서. 자, 일단 방학 기간 동안에 자격증 특별반이 운영되는 특성화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방학 기간 중에 이런 데를 못 가는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자격증. 이거는 꼭 따세요. 오. ITQ. ITQ. 예, 보통은 1학년 기간 동안에 많이를 따고요. 네. 하지만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안 따는 학교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자격증이죠? ITQ는요, 한글과 컴퓨터 있잖아요. 여기랑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한글이랑 엑셀,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마이크로 오피스 있잖아요.
MS 워드 이런 거를 사용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자격증인데 네. 자 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목 시간에도 충분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공업계 고등학교는 방과후 수업에 이게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방과후 수업에 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이랑 또 이게 같이 겹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비중이 자격증 시험 쪽에 좀 많이 갑니다. 예. 기능사 쪽으로.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때 못 따는데 이 방학 기간 동안에요. 뭐 학교에 자격증반이 있으면 그걸 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게 단기 과정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학원에서도 단기 일주일 과정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요거라도 들어가서 따면 좋을 것 같고 난 이미 이 자격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에서 2급을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ITQ 자격증 꼭 한번 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자격증을 따두면 상당히 취업할 때 마음도 든든하고 점수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죠? 네. 이런 정보를 한눈에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자면 저희가 축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게 필요하죠, 아나운서님? 축구를 네. 하게 되면요. 축구를 재밌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축구를 재밌게 하려면요.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축구를 좋아하는 알아야겠죠, 마음도 축구를? 네. 중요하지만 축구 공이 있어야겠죠. 아. 그리고 축구화가 있어야겠죠. 네, 이처럼 장비가 없으면은 축구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데 취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취업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이 충분히 있어야 좀 더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격증 꼭 방학 동안에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TQ 꼭 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교를 여러분이 다니실 때는 어떻게 보면 학교의 수업이랑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메꿔주는 게 어떻게 보면 방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랑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박람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박람회들이 있는데 코엑스랑 킨텍스에서 주로 박람회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많은 박람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방학 때 시간을 내셔가지고 참여를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박람회에 참여하실 때 단순하게 그냥 박람회를 한번 훑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지 마시고 꼭 박람회에 가서 그 분야에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어떤 네. 내용이 좋은지 직무조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양한 박람회가 또 방학 내내 열리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방학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직무조사도 해야 되고 직업방송도 봐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또 생활까지 보내다 보면 여름방학 너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솔직히 기간도 짧아요. 네.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해운대 언제 가나요? 이러면은 언제 또 을왕리 언제 가고 저기 속초 그러니까요. 언제 가나요? 자,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이 방학 기간 짧으니까 이 4시간이 정말 많은 이 기간 동안에 놀러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 방학 기간은 이때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거 정말 진짜 간절하게 준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그러니까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3학년, 2학년, 1학년 각 학년별로 네. 방학 때 좀 딱 정리를 해둘 게 있다고 아 하는데 맞아요. 소개를 이거 좀 제가 해주시죠. 오늘 내가 빼먹을 뻔했네. 잘 짚어줘서 고마워요. 네, 빼먹을 뻔했어. 자, 일단 3학년들 잘 들어요. 3학년들. 제가 지금 지난주랑 이번 주에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예. 목소리가 거의 그 남학생들은 알 거예요. 감스트 목소리가 됐어요. 감스트. 아, 예. 유명하신 이해해 주시고요. DJ죠? 네. 자, 3학년들 이번 자기소개서 완성을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우리 회사는 면접만 보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요. 면접 보고 그 회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 자기소개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시고 9월 대학교 수시 접수 이거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 준비 꼭 하시고 직무조사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내가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려면 여태까지 했던 거 싹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부족한 자격증이랑 출결 관리. 네. 출결이 망했대요 애들이. 아닙니다. 망한 게. 왜 망한 게 아닐까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아직 있죠. 네. 아니 이미 기말고사는 끝났어요. 우리 3학년들은 이제 성적이 들어가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출결은 있단 말이죠. 우리 아직 보통 이제 겨울 방학 하고 취업을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이 아직도 한 6개월, 7개월 남아 있습니다. 출결이 안 좋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안 좋았다면 점점점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면접 볼 때 강성구 씨 출결이 안 좋았는데 좋아지긴 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출결이 안 좋았나요? 말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될 거라고 점점 생각했습니다. 더 개선을 네,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래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니까. 자, 네, 2학년은 취업 분야를 어느 정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취업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때 취업 분야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직무조사.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네. 자기소개서 준비 지금 2학기 때 준비하는 게 적깁니다. 이 준비라는 건 포트폴리오는 1학년 때부터 만들어야 되지만 쓰는 연습하는 건 지금 2학년 2학기 들어간 이 시기가 가장 적기니까 이때 시작하시고요. 선배들, 졸업한 선배들 자기소개서 취업부 선생님한테 미리 받아가지고 문항을 미리 봐두세요.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작성하시고요. 포트폴리오 정리 필요하고요. 자격증 취득, 역시 내신 출결 관리. 여러분들은 아직 성적에 들어가는 시험이 4번 남았습니다. 4번.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시고요. 1학년, 여러분들은 ITQ. 1학년 때 가장 기본적인 이 ITQ를 취득해 놓으셔야 됩니다. 2학년 때는 전공 중심이고요. 3학년 때는 자기소개서, 면접, 직무조사 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1학년 때 ITQ 취득하시고 취업 분야와 직종 조사를 지금부터라도 간략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홍군형 내면서 말하는 것 같니, 석진 씨?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럼요. 네. 그리고 내신 출결 관리. 이건 다 공통점이니까요. 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이제 겨우 1학기 지났을 뿐입니다. 그럼요. 1학기도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2학기 계획 잘 세워서 축구를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뭐 축구도 후반전에 대부분의 승부가 뒤바뀌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그 크로아티아에 보셨나요? 그럼요. 예, 2골 또 넣으면서 바로 역전을 했듯이 2학기에 분명히 만회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또 마음 또 놓지 마시고 방학 동안 좀 잘 조여서 2학기를 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특성화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학생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내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계획이라면 이걸 미리 자격증을 뭐 따둬야 되나 이 방송 보고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따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기다렸다가 고등학교 때 따두는 게 좋은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이석진 기자님이 좀 대답을 해주시죠. 네,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따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어제도 서울에 이제 아현중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왔는데 네.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특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부분은 단순히 일반고를 가냐 특성화고를 가냐 이게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림이 좋아서 디자인이 좋아서 디자인 쪽 계열로 학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학교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해보시고 그렇다 보면 그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그 분야에 맞는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게 되고 그 직무에 맞는 실제 실무 능력까지도 하게 된다 보면 이 부분이 나랑 맞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성공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방학 때 중학생이지만 자격증을 꼭 취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 뭐 고등학교 때 돼서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일 수도 있어서 뭐 어떡하죠라는 고민하기보다는 ITQ 같은 거나 두루두루 이렇게 따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미리 따두면 따둘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저희가 눈앞에 닥친 여름방학에 어떻게 보내야 하나라는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1부를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